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현수, 18살의 고등학교 3학년이다. 그날은 대학 입시 때문에 처음 가보는 낯선 도시에 가게 되었다. 무사히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도 잘 치렀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 시험장 근처 역에서 한두 정거장 정도 지났을 때 하얀색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버스에 올라탔다. 그 뒤를 따라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 처음 보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차례차례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문이 막 닫히려고 하던 찰나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며 오타쿠처럼 보이는 남자가, 여기는 시골축에 끼는 작은 도시라 그런지 버스 안은 빈자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다. 이 상태면 집까지 계속 앉아서 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 버스에 제일 먼저 올라탔던 흰색 코트의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저 죄송한데 옆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솔직히 다른 자리도 텅텅 비어 있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얀 얼굴에 검은 생머리, 청순 미인형의 예쁜 얼굴, 솔직히 내 이상형에 딱 들어맞는 타입의 여자였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옆에 앉는다면요, 혹시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오늘 여기에 온 보람이 있는 것이라 하고, 네, 앉으세요. 제가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아니요, 저 괜찮으시다면 제가 창가 쪽에 앉고 싶은데요. 예쁜 건 알겠는데 요구사항이 너무 많네. 고참. 버스 제일 뒷자리의 창가 좌석은 조금 특별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엄연히 내가 먼저 앉았는데 비키라는 얘기잖아 이건. 그렇게 창가가 좋으면 반대쪽 자리에 앉으면 될 곳을 대체 무슨 속셈이래. 물론 반대쪽은 도로 쪽이라 뷰가 이쪽보다는 못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굳이 앉게 해달라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나는 창가 쪽 자리를 하얀 코트의 내 타입의 여자에게 양보했다. 다시 봐도 역시 여자는 예뻤다. 자리쯤이야 기꺼이 내줄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이런 드라마틱한 만남을 앞으로도 쭉 이어가봐. 그런 막연한 상상을 혼자서 열심히 했지만 자리에 앉고 난 후 여자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하긴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나처럼 방금 대입 시험을 마치고 나온 교복 차림의 고딩한테 관심을 보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근데 그럼 왜 굳이 내 옆에 와서 앉은 거야 대체? 그렇게 10분 정도 달리던 버스는 다음 발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5분 정도 정차를 하게 됐다. 옆자리의 여자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바닥만 쳐다보면서 부들부들 몸을 떠는 듯이 보였다. 혹시 추워서 저러나? 버스 난방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내 딴엔 배려를 하고 싶은 마음에 난방 온도 좀 올려달라고 부탁할까 하고 운전사 아저씨한테 열심히 신호를 보냈는데, 그때 우리 쪽을 흘긋흘긋 쳐다보는 듯한 사람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 사람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올라탔던 오타쿠풍의 남자였다. 옆자리의 여자도 나처럼 그 남자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했고,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자 하며 나직하게 비명을 질렀다. 조금 거부감이 일어나는 타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명까지 지를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 여자 좀 오버네. 하지만 다음 순간 오타쿠풍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뭐지? 이 여자한테 할 말이라도 있나? 근데 어째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야, 너 미진님이랑 무슨 사이야? 뭐래? 미진님? 이 여자 이름이 미진이야? 그걸 왜 물어? 난 생판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잘 안 돼서 잠시 멍하니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잔뜩 겁을 먹고 있던 미진이란 여자가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렇게 말했다. 저 남자가 저를 스토킹해요. 미안한데 잠시만 남자친구인 척 해주면 안 될까요? 진짜요? 네, 그럼 제가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그때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볼 여유가 없었지만 미진 씨가 취미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인이 올리는 유튜브도 인기가 많아지면 그 중에는 열혈 사생팬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타쿠 남자가 바로 그런 사생팬인 건가? 어째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미진 씨가 버스에 타기 전에 집 앞에서 이 오타쿠 남자와 마주쳤고, 오타쿠 남자는 미진 씨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더니 갑자기 팔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서 이 남자를 피해서 도망을 치다가 살기 위해 이 버스에 올라탄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미진 씨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김현수밖에 없다는 결론.
너 뭐냐니까? 뭐 남친이라도 돼? 그런데? 내가 남친인데 넌 누구야? 나는 미진님 약혼자야.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해. 살짝 미진 씨의 얼굴을 보자 절대 아니라며 고개를 옆으로 세차게 흔들었다. 모든 뇌세포를 중대 시험에 다 쏟아붓고 난 직후라 지쳐 있었지만 남은 정신을 모두 모아 지금 눈앞에 있는 동영상 세계와 현실 구분을 못하는 정신 이상자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퇴치할 어휘들을 생각해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미진이가 좀 겁먹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하시고 그냥 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우리 미진이라고 했어? 너랑 그렇게 친해? 으악! 오타쿠남의 절규에 버스에 있던 승객 전원이 우리 쪽을 돌아봤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운전사 아저씨가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싶었는지 운전석에서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죄송한데 다른 승객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끄러워!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빠져! 하지만 손님 지금 글쎄 빠지라니까! 당신도 내 연애사에 끼어들고 싶어서 그래? 그러더니 운전사 아저씨를 확 밀어버렸다. 그러자 운전사 아저씨도 예의를 갖추는 건 여기까지 라는 듯이 표정이 확 달라졌다. 아저씨는 오타쿠를 양팔로 뒤에서 꽉 붙들더니 그대로 번쩍 안아서 버스 밖으로 휙 내던졌다. 그 후 미진 씨는 곧바로 내리는 건 위험하니까 몇 정거장 더 간 뒤 버스에서 내렸다. 미진 씨가 내린 곳은 내가 내리려던 곳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같이 버스에서 내렸다. 사실은 이대로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내리기엔 좀 일렀지만 망설임 없이 따라 내린 거였다. 미진 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둘이서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 알고 보니 미진 씨는 오늘 내가 지원한 대학의 선배님이었다. 지원한 전공학부도 같았고 동아리도 내가 관심 있는 동아리였다. 그러다 보니 얘기가 점점 탄력을 받았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미진 씨가 태울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다 돼갔다. 버스가 오나 안 오나 무심결에 도로 쪽을 쳐다봤는데 반대쪽 차선에 스쿠터를 타고 맹렬한 스피드로 아까 그 오타쿠가 헬멧도 쓰지 않고 달려오고 있었다. 자기 스쿠터도 아니니까 누가 잠시 세워둔 걸 훔쳐서 타고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있다! 큰일 났어요. 저 자식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빨리 도망쳐요. 어떡해요. 버스가 아직... 버스 정류장 주변은 그냥 주택가라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고 경찰서도 보이지 않았다. 급한 대로 아무 짐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오타쿠 남자는 덩치가 나보다 2배는 더 큰 거구였다. 만약 내가 이 남자랑 1대1로 붙으면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었다. 어영부영하다가 저 자식한테 잡히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달리 방법도 없고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오타쿠가 타고 있던 스쿠터가 트럭에 치이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오타쿠가 장난감처럼 구겨진 스쿠터 옆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오타쿠는 헬멧도 쓰지 않고 스피드를 내면서 좌우 확인도 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했던 모양이었다. 물론 사고를 낸 건 오타쿠였고 오타쿠의 스쿠터가 트럭에 부딪힌 거니까 트럭 운전사의 과실은 없었다. 트럭 운전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오타쿠에게 달려갔을 때 오타쿠는 의식은 있는지 이런 소리를 냈다. 멀리서 봐도 다리가 심하게 다친 게 확연하게 보였다. 트럭에 부딪히면서 아마도 다리가 타이어에 완전히 깔리는 대형 사고를 당한 것 같았다. 순간 저 다리로는 미진 씨를 따라다니는 건 앞으로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고가 일어나자 주변은 대혼란이 일어났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남자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자 비명을 질렀고 트럭 운전사는 겁을 먹고 소리를 질렀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오타쿠는 의식이 있었고 트럭 운전사가 부른 구급차를 타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런 생사의 위기의 순간에도 오타쿠는 미진 씨에 대한 집착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저 자식 교복 입은 고딩이잖아. 두 사람 사귀는 사이 아니지? 내 말이 맞지? 그건... 그런 거면 나도 아직 찬스 있어. 나 아직 포기한 거 아니야. 잊지 마. 오타쿠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소리치자 미진 씨가 내 팔을 꽉 안으면서 사실 아까까지는 연기였는데 지금은 이분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뭐라고?
저 새파란 고딩이 뭐가 좋다는 거야? 아직 남자도 아닌데.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다고나 할까? 새 학기부터 나랑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하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내가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 사이 분해하던 오타쿠는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실려 떠났다. 가까운 병원에 도착해 바로 수술을 받긴 했지만 다리는 구할 수 없었고 앞으로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알고 보니 오타쿠는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그 사고는 트럭 운전사의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치료비, 위자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오타쿠는 면허도 없이 스쿠터를 탔기 때문에 벌금까지 내게 됐다. 최악의 상황이 된 건 안 됐지만 사정이 그렇다 보니 미진 씨를 괴롭히는 일은 이제 없을 듯하다. 한편 미진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다. 미진 씨가 활동을 중단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된 다른 팬들은 그 오타쿠 남자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지금은 오타쿠 남자가 다른 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미진 씨의 남친이 되어 있다. 그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기보다는 대학 입학 후 조금씩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그때 오타쿠 사건이 아니었다면 미진 씨와 알게 되는 일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오타쿠 남자한테 고맙다는 생각도 든다. 자기 희생을 그렇게 크게 치르면서 자기 우상에게 큐피드 역할을 하다니 가히 세상에 두 번 다시 없을 팬이 틀림없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